네, 안녕. 오늘은 엔드투엔드 리커버리 오브 휴먼 실패 포즈라는 논문, 어,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음과 같이 왼쪽 그림처럼 어떤 싱글 RGB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3D 휴먼 메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3D 휴먼 메쉬는 약 7,00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이 7,000개의 점에 아주 적절한 3D 좌표를 찾아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적으로 이 모든 7,000개의 점의 좌표를 구하진 않을 거고 이 3D 휴먼 메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SMPL 모델의 방식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구함으로써 이런 3D 휴먼 메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타는 쉐이퍼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 메쉬에 대한 정보 중에서 체형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특정 부위가 수축하고 팽창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 SNPL 모델을 만들 때 어, 여러 사람, 실제 사람,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을 모아둔 다음에 정확한 장비로 이제 실측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어떤 쉐입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PCA 기법을 통해서 그 차원을 한 10차원 정도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 그게 이제 베이시스의 역할을 하고 이거는 코디네이트가 돼서 이 쉐입 스페이스를 10차원만으로도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체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벡터고요. 그 다음에 포즈 벡터는 말 그대로 이런 여러 관절들의 상대적인 회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다양한 포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관절에 대한 3차원이 회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PL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합성을 통해서 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두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휴먼 메쉬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이런 기본 템플릿에서 시작해서 이 베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체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입힌 다음 그리고 이 포즈 벡터에 따라서 또 바뀌는 체형에 대한 정보를 먼저 띄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전 각을 반영해줘서 포즈에 대한 정보도 줘서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에서부터 이 두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아주 다이나믹한 또 다양한 이런 휴먼 메쉬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파라미터를 잘, 잘 추측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어떤 인풋 이미지 i가 주어지면은 먼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좀 추출해내고요. 그리고 리그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아까 전에 봤던 두 개의 SMPL 파라미터를 추측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도 나오는데 이거는 카메라와 시점에 관련된 그런 정보고요. 이건 나중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런 합성 과정을 거쳐서 메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들은 이제 인더 와일드 상황을 가정했다고 해서 이런 어, 컨트롤되지 않고 어떤 아주 자연 그대로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2D 그라운드 트루스만 부어줬을 때도 잘 작동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2D 그라운드 트루스만 주어진 어떤 극한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3D 메쉬 정보를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D의 정보를 2D로 다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이 메쉬로부터 3D 키포인트의 좌표들을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수술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 RST 카메라에 대한 정보와
이 키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해서 2D에 대한 정보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 펑션을 거쳐서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제 이 로스에 따라서 이거 파라미터들을 다 업데이트해주면서 학습이 일어나고, 이 전체가 다 이분 가능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볼루셔널 인코더에서는 레즈넷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리그레션 부분에서는 두 개의 플리컬티 레이어를 쌓고 맨 마지막에는 패시브 디멘션의 레이어를 쌓아서 이 리그레션 모델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 과정은 앞서 말했던 바와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 메쉬를 이 키포인트의 3D 좌표로 추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총 19개의 키포인트의 좌표를 추출할 것이고요. 어, 몸통에 14개의 점이 있고 이 얼굴에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4개의 점을 좌표를 추출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게 되고 이 얼굴에 5개의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인덱스를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프로젝션하는 과정인데 이 RST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먼저 R 말 그대로 로테이션, 어떤 회전에 대한 정보고요. 그리고 스케일, S는 스케일 확대 축소하는 그런 정보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평행이동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라지 X가 이제 앞서 구한 3D 키 포인트의 좌표이고, 먼저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 프로젝션을 시키고, 이제 스케일을 해준 다음 이제 트랜슬레이션까지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19개의 3D 좌표를 로테이션 한 다음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3D에 대한 정보를 2D로 주고 이제 스케일하고 트랜슬레이션해서 이 2D 조인트에 대한 좌표를 추정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방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목표이고 우리가 앞서 구해왔던 이 프로젝션 한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D 로스는 어떤 데이터, 어떤 인풋에는 3D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은 지운다 이런 뜻이고요. 이 L은 그냥 그 목적의 중요도를 해주는 그런 웨이트 상수입니다. 그리고 adversarial loss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로젝션 로스는 아까 전에 구했던 이 X햇과 그리고 실제 어노테이션 된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하는 이런 놈으로 비교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거는 비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걸 지워주고 안 지워주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3D 로스는 또 3D 조인트 로스와 3D SMPL 로스로 나뉘게 되고 조인트는 말 그대로 추정치와 실제 그 값을 헬트놈의 제곱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SMPL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SMPL 파라미터의 실제값과 추정값을 헬트놈의 제곱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싱글 RGB 이미지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추출해내야 하는데요. 약 7,000개 점의 3D 좌표를 추출해야 하지만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알고 있는 정보는 2D 조인트 몇 개의 좌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언페어한 그런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highly under constraint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연립 방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제 주어진 조건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은 이제 이
없어봤던 이 로스에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도 없애고 그리고 3D 어노테이션도 없는 경우에 이 리프레덕션 로스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 결과인데요. 보시면 3D 메시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의 체형이라고 보기는 힘든 결과가 나오지만 이걸 실제로 리프레덕션 시켜봤을 때는 아주 정확한 2D 좌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3D 메시를 정확하게 리컨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점은 결국 주어진 조건이 부족하다였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해서 그리고 어드바이저리얼 로스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쉬에 대한 여러 파라미터를 줬을 때 이런 아주 다양한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런 SNPL 파라미터가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 조인트 개수인 23개에 2개 더 많은 25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일반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이 0에서 1 사이의 어떤 확률 값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 라지스타는 앞서 봤던 이 SNPL 파라미터와 카메라 정보를 다 합친 거를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풋 이미지 i로부터 이 라지세타를 추출해내는 과정 전체를 인코더의 1을 따서 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드베서리얼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1로 갈 필요가 있고, 즉, 저희의 인코더는 어, 인코더를 거친 인풋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줬을 때 이것이 1로 나오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로 판단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실제 데이터가 왔을 때는 이를 진짜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인코더가 만든 데이터가 왔을 때는 가짜라고 판단하도록 그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끊긴 거 같은데, 이거 알고 있죠? 네네. 어, 그럼 넘어갑시다. 네. 까지가 어,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뭐, 1학, 몇 학년이지? 곽경 학생이? 이제 3학년 됩니다. 이 학부생이 이거를 그래도 물론 내가 좀 설명하는 자료를 주긴 했지만, 아무튼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학생 질문 있나요? 뭐 다들 아는 논문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해를 했으니까 이 정도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가죠. 이것도 올려주세요. 동영상. 우영님 질문 있으시죠? 예. 질문은 아니고요. 그 잘 발표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때 이제 S&P의 세타가 24개, 로테이션이 24개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23개만 한 거는 이제 하나는 글로벌 로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싱글 표신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크랍해서 한 상태라서 글로벌 로테이션을 에스티메이션 할 필요가 없어서 23개만 하고 이제 멀티펄슨 가게 된다면 3 곱하기 24가 돼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게 거기서의 24번째 섹타가 글로벌 로테이션 맞나요? 아주 가끔 이게 헷갈리더라고. 아, 0번째가 글로벌입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게 글로벌이죠. 근데 그게 얘네가 또 따로 R이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 놨잖아. 그죠? 뒤에 보면은 혹시 곽경한테 뒤 페이지 갈 수, 여기서의 R이 그거 아닌가요? 거의? 로테이션. 그러니까 그 글로벌 로테이션이랑 좀 겹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약간 23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실제로 구현은 아마 그거랑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운딩 박스로 콜라보를 해서 R이 이제 글로벌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이제 음. 쓰면 R도 필요하고 아, 하긴 그렇죠. Z도 필요하고 해서 아, 그러니까 각자에 대한 회전 값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카메라 회전도 필요하죠. 멀티펄 쓰는 경우에. 음. 근데 이거는 한 명이니까 똑같이 그냥 생각하면 되니까 뭐 생략했을 수도 있겠네. 음, 알겠어.